다시 태어난다면 오타니 대 차은우. 저는 오타니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은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잘생긴 얼굴이 있어도 뭔가 마음대로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타니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피지컬이랑 돈이랑 뭐 외모랑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근데 그 우리나라 문화랑 막 이런 거 특성상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국적 이런 것까지 다 따졌을 때 저는 오타니로 태어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리선님 스킨십 하다가 여자한테 입냄새 났던 경험 있나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남자들 중에선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자도 그런지. 있죠? 남자들도 다 느껴요, 그런 거. 입냄새도 다 느끼고, 다른 갖가지 냄새들도 다 느끼고. 근데 남자들은 이제 20대 때만 해도 성욕이 그런 거를 이겨버리는 거지. 남자들은 웬만한 어떤 그런 거는 20대의 그 파워풀한 성욕으로 다 이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이제 남자가 무슨 코털 하나 삐져나온 거 이런 거에 갑자기 확 깨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런 게 잘 없어. 그때는 거의 진짜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성욕이 남자들은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리선님, 남자가 연상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예쁠 경우죠. 일단 예쁜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느낌을 줘야 돼요. 이 느낌을 얘기하는 연예 유튜버 한 번도 못 봤는데 유전자가 좋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가 느끼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남자들이 30대가 넘어서 연상을 꺼려하는 이유는 건강한 아기를 낳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무의식이 있어서 이제 꺼리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정말 피부도 비단결 같고 뭔가 얼굴도 작고 비율도 좋고 막 다리도 길고 막 여자가 막 이래버리는 거야. 피부도 새하얗고 이러면은 유전자가 좋다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유전자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이제 오히려 이제 못생긴 20대 여자가 나와 이제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오는 것보다 나랑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이제 30대더라도 이 여자가 유전자가 엄청 좋아 보이면은 나랑 예를 들어 유전자가 섞이면 굉장히 뛰어난 내 2세가 나오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이제 이 연상녀는 못생긴 20대나 그 평타 20대녀나 이런 여자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압도적이면은 이쁜 20대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은 그래서 진짜 피부과에다가 모든 돈을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여자가 30대가 넘어갔는데 얼굴이 성괴티가 난다. 이러면은 완전히 진짜 정말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연하남이 보기에는 이 여자의 부족한 유전자를 성형으로 떼었다는 느낌이 확 들어버려가지고 이게 안 그래도 나이까지 많은데 성괴티가 너무 확 나버리면 진짜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성형을 하더라도 제발 티 좀 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군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남자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피부 타고난 건 진짜 복이네. 맞아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여성분들일수록 진짜 빨리 가야 돼요, 시집. 피부는 뭐 커버할 수 있는 게 잘 없어가지고. 근데 피부가 안 좋아도 20대면은 그냥 아이 뭐 20대니까 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만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나이가 30대 막 중반 됐는데 피부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라는 이제 나이만 해도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걷다가 피부까지 완전히 막 난리가 나 있어. 이러면은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성괴티 많이 나는 연예인도 많던데. 그 연예인들은 돈도 많잖아요, 대신에. 연예 유튜버 22살이어도 사람들이 볼까요? 물론 리섬님 강의 보고 여자 경험은 꽤 있어요. 그 여자 경험이 있다는 걸 증명만 할 수 있다면은 보겠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증명 같은 거에 굉장히 빡세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를 막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 근데 유튜버를 해가지고 지금 연예 유튜버 저는 근데 연예 유튜버들 막 딱히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거 연예 유튜버 나부랭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 제가 괜히 옷을 팔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끝물이에요, 이쪽 시장도. 워낙 지금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해진 이 단계라서 연애를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파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자들은 다 돈만 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수요가 많긴 하겠다. 남자 타겟 연예 유튜버는 지금 거의 그냥 답이 없다고 보여요. 저도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맨날 뭐 연예 영상만 올리면은 그 미친 새끼들 존나 몰려와가지고 뭐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연애 어드바이스나 남자 스탠스 아니면 말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면은 와가지고 어차피 한여들 결혼할 땐 다 돈만 봄. 어차피 한여들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진짜 지겨워 진짜.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1, 2만 따리일 때는 그런 남자들이 없다가 이제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퍼지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하지 않은 남자들한테도 이게 퍼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다 몰려와가지고 막 연애도 자기네들이 직접 해본 것도 아니야. 방구석에서 온라인으로 연애 배운 애들이 뭔 놈의 그 이상한 뭐
아휴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저는 29살 남친은 31살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친 집이 너무 잘 살아요. 남친은 개의치 않다고 하는데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은 비슷한 집안에 가길 바라시는 눈치세요. 이섭님은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니까 여자들이 막상 진짜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저런 고민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현실을 안 사는 거야. 현실을 안 살아. 여자들은 진짜 제정신이면 오히려 저런 걱정을 한다고. 아휴. 아무튼 간에 여기 뭐 답을 해드리자면은 남친 집이 근데 어느 정도로 잘 사는지를 모르겠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남친이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친 집에 뭐 인사 같은 것도 좀 들여받거나 했다면은 그 남친 부모님이 본인을 되게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깐깐하신지 막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탐탁치 않아 한다. 근데 걷다가 남친이 부모님한테 좀 좌지우지 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결혼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약간 부모님들이 좀 자유분방한 마인드다. 약간 외국 부자들 같은, 근데 외국 부자들도 부자 정도로 가면은 조금 이렇게 빡세긴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조금 이렇게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자식한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이제 남친 하나만 보고 결혼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집안끼리 차이가 너무 날 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에는 그 시댁이거든요. 시댁. 여자들이 그냥 부잣집에 시집 가면은 다 좋을 줄 알고 시집 갔다가 시댁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해요. 이혼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예비 시부모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들이 좀 괜찮다 하면은 한쪽이 너무 기운다고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선님,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여자는 안 만나는 게 나을까요? 절 잊기 위한 용도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거르는 게 낫나요?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전상대를 잊기 위해서 나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나를 만나더라도 잊게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 전 남친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인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잊기 위해서 만날 수 있지. 어때? 나를 만나서 잊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모든 게 만세 오케이 아닙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제 헤어졌어도 그런 여자도 만나도 돼요. 어제 헤어진 여자도 만나도 되고 1시간 전에 헤어진 여자도 만나도 되고. 왜냐면은 정말 괜찮은 여자고 너무 예쁜 여자고 하면은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다른 새끼들이 다 채가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무슨 얘가 지금 나를 왜 사귀는 건지, 전 남친을 아직 못 잊은 건지 이런 거를 왜 따져. 전 남친 못 잊었어도 내가 만나가지고 있게 해주면 되지. 리성님, 20대 때는 얼굴만 이쁘면 사귀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너무 꽃밭 같은 여자애 만나도 이쁘니까 맞춰주고 웃어주며 사귀는 게 맞을까요? 원래 이뻐도 좀 안 맞으면 2, 3주 만에 이별 통보하고 계속 헤어졌는데 계속 오래 못 가는 게 좀 아쉬워서요. 20대니까 너무 성격적인 거 재지 말고 이쁘면 그래도 쭉 사귀려고 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게 20대 때 얼굴 예쁜 여자애들을 이렇게 엄청 만나면서요, 그거를 깨닫는 거지. 뭐든지 꽁은 없구나. 예쁜 애들은 얼굴 값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는 외모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제 타협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쁜 애들을 못 만나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할 때 사실은 20대 때는 항상 여자 얼굴 막 스킨십 이런 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항상 발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스킨십, 성관계 이런 거는 사실 결혼하고 나면은 큰 중요도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가치관이 맞고 얼마나 말이 통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못 해보다 보면은 결혼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예쁜 여자를 많이 만나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성관계도 중요하죠 라고 하시네. 그쵸, 당연히 30대까지도 막 성관계는 중요하죠. 근데 40대가 되면 남자들이 어차피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반응이 안 온단 말이야, 대부분.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오케이, 그때 섹스가 존나 중요하다고 쳐. 그거 20년이잖아요 20년. 근데 보통 남자들이 결혼을 20대 때 안 하죠. 한 30대 중반 정도에 요즘에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반적. 그러면은 5년이에요 5년. 5년의 그 성관계를 위해 평생 이제 40살부터 100세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60년을 고통 속에 살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인 거죠. 특히 결혼하면 더 그래요. 성관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안다니까. 근데 20대 애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히려 결혼 초창기보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사랑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를. 근데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20대 애들은 사랑이 식어가지고 뭐 저렇게 됐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이 먹고 이러면은 막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20대 때 막 성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진짜 후회합니다.
40대입니다. 리서님 말씀대로 성욕이 바닥입니다. 혹시 성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법을 아시면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지금 30대 후반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방법을 공유받아야 될 나이예요.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면 좀 실망스러운 언행을 보여도 헤어지는 것보다 얼굴값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해보고 오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사귀어도 얘는 예쁘지 않다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 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본인도 편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만날 때와 못생긴 여자를 만날 때, 평범한 여자를 만날 때가 내 스탠스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게 달라지는 순간 예쁜 여자를 사실은 만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못하니까 그냥 젊었을 때 20대 여자를 좀 만나보고 그냥 피곤하니까 결혼할 때는 그 피곤한 감정을 안 느끼고 싶다면은 이제 예쁜 여자 만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예쁜 여자를 만나도 자기가 휘어잡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때는 그게 좀 많이 힘들죠. 형님 강의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형님 유튜브 중에서 돈 없을 시절에 옆을 지켜준 여자와의 결혼을 한 남성을 보고 남자답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는 남자는 폭발적으로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는 말과 아쉬움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땡전 한 푼 못 벌고 자존감이 가장 낮을 때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라 결혼과 이별을 고민 중인데, 강의에서 들은 그런 아쉬움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당뇨가 있습니다. 연애한 지는 2년 좀 넘었고 성격은 너무 저랑 잘 맞습니다. 형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폭발적으로 여자를 많이 만나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실전 경험이 없으면 몰라서 그래요. 실전 경험이 없으면 여자 마음 같은 것도 아예 캐치를 아예 못하고, 여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자 앞에서 자신감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반강제적으로라도 늘려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채우라는 거였고, 근데 그게 원래 자기가 체화가 돼 있는 분이라면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여자를 많이 만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당뇨도 있고 하니까, 여자친구분도 제 구독자는 아니시겠죠? 근데 저랑 친한 동생이면은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라고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연애한 지 2년 되셨다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신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20대 정도라면은 일단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저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평생 후회하는 남자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봤는데 이 전 여친만한 여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평생 아쉬움 속에 살아. 반대로 평생 그 여자를 놓친 아쉬움 속에서 이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면서 계속 그 여자랑 싸우고 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이럴 때마다 이 전 여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지. 걔랑 만났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인생을 건 도박에 가까운 거여가지고, 이것도 그냥 사실 운빨 존망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이거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의 선택인 거라서, 내가 지금 이 여자친구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다면은 헤어지고 다른 여성분을 만나는 게 맞기는 하고, 근데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저 고민 자체가 결혼을 하든 이별을 하든 후회가 남는 고민이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여자친구보다 이제 더 나를 믿어주고 건강하고 자존감도 지켜주고 이런 여자를 만난다면 다행인데, 그런 여자를 확률적으로 못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노총각이라 그러면 다 병신들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진짜 모난 데 없고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긴 형들이 만나는 여자마다 다 결혼할 만한 상대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인연이 찾아오기는 해야 돼요. 딩크를 하겠다는 여자는 뭔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의 취향 정도로 봐줘야 하나요? 요즘 거의 막 여자 둘 중 하나는 딩크를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세상에 세뇌 선동당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항상 뭐 지옥이다 고통이다 하는 이런 거에 선동돼가지고 여자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애 낳으면은 뭐 폭삭 늙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아프다 내 인생이 없어진다부터 시작해서 별소리가 다 있어가지고 여자가 낳기 싫은 그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라고 해가지고 뭐 비정상이다 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TV에서 보여주는 게 다 그런 내용인데. 리선님 안녕하세요. 연애 강의 수강하고 예쁜 2살 연상 여자친구 만든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강의에서 나온 대로 어른스러운 대처나 마인드 컨트롤이 돼서 수월하게 관계 유지가 잘 되었는데, 점점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커져서인지 종종 그런 프레임이 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선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연애를 하셨나요?
근데 대학생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초반에 프레임 잡고 이런 게. 그래서 그냥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대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실패도 해보고 굳은 살도 배기고 해가면서 그게 이제 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체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이 오답이라는 것만 알아도 사람이 발전을 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강의를 보면은 가장 좋은 게 복기가 된다는 거. 근데 뭐를 잘못해서 차였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을 했을 때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죠. 20대 때는 여자를 쫓는 게 당연한 건가요? 친구들이 연미세라고 해서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무시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여자 만나는 거 같다가 같은 동성인 친구들이 저 새끼 연미세다 어쩐다. 근데 당연히 뭐 여자를 만나느라 친구들과의 약속을 등한시하거나 무슨 신뢰를 저버리거나 이랬다면은 당연히 욕먹을 만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도 굉장히 잘 지내고 별다른 내가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친구들이 계속 그런 거 갖다가 트집을 잡는다면은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